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09년 개봉한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입니다. 공포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괴랄한 영화로 정평이 나 있는 영화 소개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처참한 몰골로 폐허가 된 건물에서 도망을 치는 어린 소녀 루시. 공포에 질린 루시는 온몸 곳곳에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루시는 아동보호시설에 의해 구조가 되었지만 지난 폭행의 트라우마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혼자 있을 때조차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죠. 이후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들은 루시가 발견된 폐건물로 가 조사를 해보지만 어린 소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정체불명의 이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고, 그곳에서 팔목을 묶고 앉은 채로만 대소변을 볼 수 있게 구멍이 뚫려있는 의자만이 그때의 참상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탈출하게 되었는지 입조차 열지 않는 루시지만 아동보호시설에서 만난 또래 친구 안나에게만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곁을 허락해 주었고, 이따금 루시가 혼자 있을 때 자의를 한 듯한 상처들이 생길 때면 루시를 위로해 주었던 안나였습니다. 시간은 흘러 15년 후인 1986년도 주말, 어느 한 평범하고 화목해 보이는 가정집.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현관문이 열리자 한 여성이 총을 들고 등장하며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에게 총구를 겨누며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렇게 남성은 쓰러지고 뒤이어 어머니로 보이는 중년 여성을 향해 가해지는 2차 공격. 총을 쏜 여성은 15년 후의 루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공포에 질려있는 중년 부부의 아들을 향해 그의 부모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물으며 가차없이 그에게 방아쇠를 당기고 말죠. 그리고 방으로 피신한 딸에게도 총을 쏜 후 자신이 벌인 일을 괴로워하면서도 총에 맞아 쓰러진 중년 여성을 향해 원망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루시. 루시는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안나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죽였다고 말하지만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 안나는 루시를 다그치며 그녀가 있는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전화를 끊고 혼자 있게 된 루시. 그 순간 그녀를 위협하는 괴물 같은 존재가 나타나 칼로 루시의 등을 난도질하며 위협을 받게 되지만 곧 도착한 안나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의문의 존재도 사라지고 난 후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오게 된 안나는 한 가족은 물론 어린 소년과 소녀의 시신을 보며 괴로워하지만 15년 전 루시를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았던 인물이 중년 남성과 여성임을 알게 된 후 루시의 아픔을 이해하기에 안나의 감정은 복잡하기만 하죠. 그날 저녁 안나는 시신을 처리하며 중년 여성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루시 몰래 중년 여성을 집 밖으로 탈출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에 혼자 있던 루시는 괴물 같은 존재에게 다시 칼로 난도질을 당하며 쫓기게 되고 그들을 모두 죽였으니 자신을 내버려 달라는 말과 함께 과거 감금을 당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15년 전 폭행을 일삼았던 정체불명의 이들이 방심한 틈을 타 달아났던 루시. 함께 감금 폭행을 당했던 한 여성이 루시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루시는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던 것이었고, 도움을 구한 여성을 두고 온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녀의 형상을 괴물로 만들어 지금까지 루시 자신을 원망하듯 괴롭혀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안나가 중년 여성의 탈출을 도우려는 것을 눈치챈 루시는 망치로 중년 여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자신을 해치려 한 이를 도우려 했다며 안나를 책망하기에 이릅니다. 루시는 과거의 죄책감과 폭행 트라우마로 인해 환영으로 보이는 괴물 같은 존재에게 이제는 다들 죽었으니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루시의 자해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고 결국 스스로 칼로 목을 그으며 자살을 택하고 맙니다. 모든 모습을 지켜본 안나 또한 루시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과 그녀의 죽음으로 울부짖으며 피로 물든 루시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아줄 뿐입니다. 다음날 안나는 루시의 시신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 집 내부 지하로 향하는 이상한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죠. 지하의 복도에는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더 깊은 지하 속엔 루시와 같이 쇠사슬에 묶인 채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고 있던 한 여성을 만나 그녀를 구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금을 당했던 여성은 머리와 하반신 쪽이 철로 박혀 있었고, 안나가 머리에 박힌 철을 제거해주자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성은
루시와 같이 헛것이 보이는지 자신의 몸을 벽에 긁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내 집에 들이닥친 정체불명의 이들에 의해 총에 맞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체불명의 이들에게 붙잡힌 안나는 집단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늙은 여성에게 그들이 왜 강금 폭행을 일삼았는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을 어두운 곳에 가두고 자신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즉 폭행과 고문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각종 심리현상과 정신적 충격을 거쳐 헛것을 보게 된다고 말하죠. 마치 루시가 괴물을 형상화한 것과 머리에 새가 박힌 여성이 자신의 몸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 헛것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정체불명 집단의 늙은 여성. 하지만 어떤 고통도 견디고 극한 결핍에도 살아남는 세상의 모든 죄를 덮었어도 문을 닫지 않는 해탈을 한 특별한 존재인 순교자를 자신들은 찾고 있었고, 죽기 전 사후 세계를 보게 하여 그곳의 존재를 설명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안나는 그렇게 그들에 의해 강근된 채 루시가 당했던 대로 매일같이 이어지는 죽기 직전까지의 폭행과 고문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모진 고문 후 안나는 루시의 환청을 듣게 되고 두려움과 맞서기 위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그들의 폭행과 고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후 안나의 살가죽이 전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한 후 그들이 지금껏 갈구했던 모든 것을 초월한 순교자들의 표정을 안나에게서 발견하게 되죠. 정체불명 집단의 늙은 여성은 안나에게서 직접 목격한 사후 세계에 대해 귓속말로 듣게 되고, 뒤이어 정체불명 집단의 고위층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안나가 보았던 사후 세계의 설명을 처음으로 듣기 위해 집으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늙은 여성은 자신이 안나에게서 전해들은 사후 세계를 사람들에게 발표하기 전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은 채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쏘며 자살을 하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결말에 이르러 결국 사후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열린 결말로 마무리되어 이 영화의 잔인함에서 오는 불편함을 동반한 흐지부지되는 결말의 허무함으로 이 영화의 끔찍함은 배를 이루고 있죠. 영화를 꿈보다 해몽식으로 해석한 많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더러운 기분만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